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올해 82세이신 이순분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어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도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셨고,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할머니께서 직접 들려주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사는 삶의 진짜 재미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해 보시길 바래요. 나이는 진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순분 할머니는 1943년 전라남도 나주의 넓은 들판이 보이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달리 장난기가 많으셨던 할머니는 동네에서 말썽쟁이로 유명했다고 해요. 오빠들과 함께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다가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개구리를 잡아서 할머니 치마폭에 넣어서 깜짝 놀라게 한 일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재미있게 기억하시는 어린 시절 일화가 있습니다. 8살 때 동네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연못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수영을 할 줄 몰랐는데도 허우적거리면서 웃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어른들을 불러와서 구해주셨는데 물에서 나온 후에도 계속 웃고 계셔서 어른들이 놀랐다고 하셨어요. 학교에 다닐 때도 할머니는 늘 급장이셨어요. 공부를 특별히 잘하셨던 건 아니지만 워낙 활발하고 친화력이 좋으셔서 모든 아이들이 할머니를 따랐다고 해요. 선생님도 할머니를 무척 예뻐하셨는데 가끔 장난이 지나칠 때는 혼이 나기도 하셨지만요. 14살 때 일어난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는데 할머니가 호기심에 전선을 만져보다가 감전된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눈이 동그래진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온 동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해요. 해방 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할머니는 20살이 되셨습니다. 그때 선을 보고 만나게 된 분이 바로 할아버지였어요. 첫 만남부터 할머니의 밝은 성격에 할아버지가 반해버리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원래 조용하고 진중한 성격이셨는데 할머니와 정반대여서 오히려 더 잘 맞았다고 하셨어요. 결혼 첫날 밤에 일어난 웃긴 일화도 들려주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떨려서 화장실에 숨어버리셨는데 할아버지가 찾으러 왔을 때 문을 잠가버리고 나오지 않으셨대요. 할아버지가 밖에서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달래서 겨우 나오셨다고 해요. 신혼 시절 할머니는 요리를 전혀 못하셨어요. 첫 번째 밥을 지을 때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이 되어버렸고,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설탕과 소금을 헷갈려서 단짠한 김치찌개를 만드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맛없어도 맛있다고 하시며 다 드셨다고 하셨어요.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의 에피소드도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입덧이 심하셨는데 특이하게도 된장 냄새만 맡으면 괜찮아지셨대요. 그래서 항상 된장통을 들고 다니셨는데 어디를 가든 된장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기저귀를 너무 꽉 채워서 그렇다고 하셨대요. 할머니가 아기를 꼭 감싸주려고 기저귀를 너무 단단히 채웠던 거였어요.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웃픈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딸이니까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매일 머리에 리본을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리본을 너무 꽉 매서 아기가 자꾸 울었는데 할머니는 리본이 예뻐서 우는 줄 알고 더 예쁜 리본으로 바꿔주셨다고 해요. 셋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할머니도 이제 베테랑 엄마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워낙 말썽꾸러기여서 할머니도 골치가 아프셨다고 해요. 어느 날 아이가 없어져서 온 동네를 뒤지며 찾았는데 닭장 안에서 닭들과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할머니는 정말 바쁘셨어요. 셋을 키우면서 동시에 농사일도 도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항상 유머를 잃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실감나게 해주셔서 본인도 무서워하셨다고 해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할머니 가족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전화가 처음 설치됐는데 할머니는 전화기를 보고 너무 신기해 하셨어요.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기 속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리셨다고 해요. 텔레비전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흑백 텔레비전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할머니는 정말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고 뒤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해도 한동안은 믿지 않으셨대요. 70년대에 큰아들이 대학에 갈 때 일화도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서울이 얼마나 먼 곳인지 몰라서 도시락을 10개나 싸주셨다고 해요. 기차에서 하루 종일 먹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해도 듣지 않으시고 온갖 반찬을 다 싸주셨대요. 큰아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선물을 사다 주었을 때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며 자랑하셨어요. 그 선물은 빨간색 손목시계였는데 할머니는 시계를 볼 줄 몰라서 그냥 장신구로만 차고 다니셨지만 너무 좋아하셨다고 해요. 딸이 결혼할 때는 할머니가 직접 태백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긴장해서 대추를 삶는 걸 깜빡하고 생대추를 올렸다가 사돈 어른들이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면서도 웃으며 얼른 삶은 대추로 바꿔 놓으셨다고 해요. 80년대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재미를 알게 되셨어요.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손자를 업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자랑하고 다니셔서 손자가 감기에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혼나셨대요. 손자가 자라면서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정말 즐거웠어요. 할머니는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매번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해 주셔서 손자가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요. 할머니 본인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때그때 상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던 거였어요. 90년대에 손녀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딸 같은 손녀를 얻은 할머니는 온갖 예쁜 옷을 사다 주시고 인형도 사다 주시며 정성을 다해 돌봐 주셨어요. 손녀도 할머니를 너무 따라서 할머니 없으면 울곤 했다고 해요. 손녀가 4살 때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할머니가 온 시장을 뒤지며 찾았는데 떡집에서 떡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떡집 아주머니가 너무 예쁘다고 떡을 주셨던 건데 할머니는 안도하시면서도 웃으셨다고 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어요. 70살이 넘어서 한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복지관에서 하는 한글 교실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할머니가 워낙 재미있게 공부하셔서 선생님과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할머니를 좋아했다고 해요.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도 정말 재미있어요. 손자가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마우스를 TV 리모컨처럼 화면에 대고 누르셨다고 해요. 키보드를 칠 때도 한 손가락으로만 꾹꾹 누르시면서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대요. 휴대폰을 처음 가지셨을 때는 더 웃긴 일들이 많았어요. 전화가 오면 깜짝 놀라서 휴대폰을 멀리 던져버리시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가 오면 누가 휴대폰 안에 들어가서 글씨를 썼는지 궁금해하셨다고 해요. 지금도 할머니는 문자보다는 음성 메시지를 더 좋아하세요. 할머니의 요리 실력도 나이가 들면서 계속 발전하셨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손꼽히는 요리 고수가 되셨는데 특히 김치 담그는 솜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매년 김장철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집으로 몰려와서 김치 담그는 비법을 배우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의 요리 비법은 정확한 계량이 아니라 그때그때 기분과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요리라도 할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할머니는 그게 요리의 재미라고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몇 년 전부터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하셨지만 지금은 제법 능숙하게 사용하세요. 특히 사진 찍는 걸 좋아하셔서
하루에 수십 장씩 찍으시는데 대부분이 흔들린 사진이지만 할머니는 모든 사진이 예술 작품이라고 자랑하세요. 유튜브도 보기 시작하셨는데 주로 트로트 노래와 요리 영상을 보세요. 가끔 댓글도 달아보시려고 하는데 맞춤법이 틀려서 엉뚱한 내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무척 재미있어 하세요. 요즘 할머니의 일상은 정말 알찹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하시고 아침 식사 후에는 텃밭을 돌보세요.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주무신 다음 동네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안부 전화를 하시는 게 하루의 마무리예요. 특히 손자 손녀들과 통화할 때 가장 행복해 하세요. 요즘은 영상 통화도 하시는데 화면에 손자 손녀들 얼굴이 나오면 너무 신기해서 화면을 만져보시곤 해요. 할머니가 요즘 빠져 계신 취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노래방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옛날 노래부터 최신 트로트까지 다양하게 부르세요. 할머니의 18번은 남진의 가곡인데 부를 때마다 감정이 넘쳐서 눈물을 흘리신다고 해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라인댄스 수업에 참여하시는데 할머니가 춤을 추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다른 어른들이 모두 웃음꽃을 피운다고 해요. 할머니는 박자를 잘 못 맞추시지만 누구보다 즐겁게 추세요. 여행도 자주 다니세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버스 여행을 자주 가시는데 할머니는 여행 가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세요. 새로운 곳에 가면 사진을 수없이 찍으시고 기념품도 잔뜩 사오세요. 지난해에는 제주도에 다녀오셨는데 처음 비행기를 타보시는 거였어요. 비행기가 뜰 때 너무 무서워서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셨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너무 예뻐서 감탄하셨다고 해요. 제주도에서도 이것저것 다 신기해하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할머니의 건강 비결을 물어보니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많이 웃는 것, 두 번째는 많이 움직이는 것, 세 번째는 맛있게 먹는 것이라고 하세요. 특히 웃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하루에 100번은 웃으신다고 해요. 할머니는 화를 잘 안 내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웃으시는 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화낼 시간도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 시간에 재미있는 일을 하나 더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때예요.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함께 모이면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하세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다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에게 안기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세요. 그럴 때면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매일 일기를 쓰세요. 비록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맞춤법이 틀려도 하루 있었던 일을 빼먹지 않고 기록하세요. 재미있는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두 솔직하게 쓰시는데 대부분이 감사한 일들로 채워져 있어요. 할머니의 꿈을 물어봤더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목표라고 하세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결혼해서 증손자를 낳으면 그 아이들도 키워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하세요.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아직 혼자서는 못 하시지만 가족들이 도와주면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해 보세요. 택배가 오면 선물 받은 기분이라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들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말고 재미있게 살라고 하시면서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서라도 웃으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할 때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해보라고 하셨어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고 건강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요즘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계세요. 얼마 전에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동그라미도 제대로 못 그리셨지만 지금은 제법 그럴듯한 풍경화를 그리세요. 할머니의 그림에는 항상 웃는 해와 예쁜 꽃들이 가득해요.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어려워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으세요. 간단한 동요 정도는 연주하실 수 있게 되셨는데 연주할 때마다 너무 뿌듯해하세요. 할머니는 동네에서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워낙 밝고 재미있으셔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반겨주세요. 마트에 가시면 직원들이 할머니를 보고 웃음꽃이 피고 병원에 가시면 간호사들이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버스를 타시면 기사 아저씨와도 금세 친해지세요. 할머니가 너무 재미있게 이야기하셔서 다른 승객들도 덩달아 웃게 된다고 해요. 할머니는 어디서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세요. 할머니의 하루는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하시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즐거웠다고 감사 인사를 하세요. 가끔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날에도 할머니는 금방 기운을 차리세요. 아픈 것도 나이 들어가는 재미있는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의 인생 철학은 간단해요. 후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매 순간을 즐기며 살자는 것이에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이제는 모두 재미있는 추억이 되었다고 하세요.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이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하시면서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매일매일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순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젊음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웃음과 눈물, 기쁨과 슬픔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인생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처럼 매일매일을 즐겁게 살아가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면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얼마나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사느냐는 것이겠죠.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모험과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이순분 할머니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삶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머니처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도 웃으며 시작해서 웃으며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순분 할머니의 유쾌하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본인 미래와 건강과 행복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본인의 책임과 결정과 노력만이 본인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